교재 196쪽을 보시면은 이제 실제 시험장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도록 할 거예요. 저도 시험을 본 지 너무 오래돼서 사실은 제가 시험 볼 때는 기억이 안 나요. 이제 기억이 안 나고 최근에 작년인가 작년 초인가 시험장을 한번 가봤었어요. 우리 애 시험 볼 때도 따라가 봤었는데 시험장 안으로는 못 들어가잖아요. 참관을 하는 기회가 생겨서 한번 들어가 봤는데요. 일반 학교는 학교 시험 컴퓨터 교실에서 하기 때문에 유리창이 이렇게 있으니까 보여요. 이렇게. 그래서 대기실 이제 시험 보러 가는 사람들 데리고 가서 같이 가서 동행해서 분위기를 이렇게 보고 좀 나오면 되고, 대한상공회에서 그 상설 시험장은 철문으로 가려져 있고 시험장 안이 시간이 아니면 못 들어가요. 어떻게 생긴지 모르잖아요. 참관을 해서 봤더니 컴퓨터 교실이 책상이 이렇게 1인용 책상이 하나씩 있고 붙어있지 않고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위에 칸막이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머리 위까지 칸막이가 들어가 있고요. 그러니까 서 있으면 가슴까지 오겠죠. 그 위에는 유리로 되어 있고요. 옆 사람하고도 독서실 책상 같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1인용 책상처럼 그렇게 떨어져 있어요. 그 간격으로. 그러니까 앞 사람은 보려면 뒷사람, 앞 사람의 등에 가려서 안 보이겠고, 옆 사람은 보려 그러면 칸막이 걸려서 안 보이고, 그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시험을 볼 때 신분증 확인 다 하고 나니까는 신분증도 다 집어넣으라 그래요. 수건표도 다 집어넣으라 그래요. 필기도구도 전혀 못 꺼내게 하고 소지품 옆으로 치우고 다. 그리고 시험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시험이 끝나면 50% 경과되면 그냥 짐 싸들고 나올 수 있고, 필기는 컴퓨터 화면에 떠요. 컴퓨터 화면에 뜨고 이제 OMR 답안지가 왼쪽에 한 4분의 3 문제지 4분의 1 정도가 이제 OMR 답안지 화면, OMR 답안지 체크하는 거예요. 마우스로. 실기시험은 참관을 못 해봤는데 우리 애 말로는 코팅 문제지가 나온대. 코팅을 해서 문제지가 나와. 그러면 관련도 문제가 반복해서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코팅을 할 정도면은 그 문제 또 쓴다는 얘기죠. 그래서 필기도구 일체 못 꺼내게 하고 그대로 문제를 보고 열린다. 그리고 일반 정기시험에서는 문제지가 바로 안 열리고요. 패스워드를 맞춰야 열려요. 패스워드는 다 책에 써있고 문제지. 상설 시험장에서는 얘기를 들어보니까는 패스워드가 없이 바로 열린대요. 우리 엑셀 파일 열듯이 바로 열린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다가 이제 답을 맞춰서 저장하면 되고, 40분간 시험 보는데 40분이 경과되면 자동 저장이 돼서 화면이 차단되고 답은 전송되니까 우리가 굳이 저장할 필요는 없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고로 내년에는 정기시험이 딱 2번씩밖에 없습니다. 올해까지는 3번 시험했었어요. 필기 실기 3번씩 시험을 보는데, 워드도 3번, 커말도 3번 보는데, 내년에는 워드 커말, 어차피 워드 커말은 시험 날짜가 똑같아. 정기시험은. 근데 2번밖에 없어요. 볼게요. 그것도 아셔야 되니까는. 자, 자격증 자료실에 가서 자격시험 일정을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요. 미리 이제 올해 건 다 넣어놨거든요. 여기다가요. 대한상공회에서 그 클릭해 보니까는 시험 일정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포스터도 있고 일정도 나와 있는데 클릭하면 뜰 거예요. 한번 볼게요. 2회밖에 없어요. 3회 시험, 3번 시험 봤던 거를 2번으로 줄여놨더라고요. 전산회계 운용사는 3번이 있고, 이거는 국가기술 자격이고요. 국가기술 자격. 비서시험도 있습니다. 비서시험은 커말이나 워드 자격증을 따시면은 필기만 합격하시면 돼요. 비서는 실기시험이 따로 없습니다. 비서는 필기시험만 합격하시고 나면 다른 거 실기시험 볼 때 속기나 커말이나 워드 실기시험 볼 때 접수해서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미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은 비서는 실기시험을 면제받아요. 저도 그렇게 해서 면제받아서 둘 다 합격을 다 했고요. 1, 2급 3급은 안 보고 1, 2급만 봤어요.
이런 식으로 시험 일정이 내년에 이루어지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내년에 정기시험을 보실 생각을 하셔도 되지만은 상설시험은 어차피 있으니까 상설시험 보시면 되고. 자, 책에 그렇게 써 있네요. 시험장에 가면은 좌석 번호가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좌석 번호가 종이에 이렇게 붙어 있기도 하고 화면에 떠요. 여기는 아무개 앉는 자리, 아무개 앉는 자리 이름이 써 있어요. 모니터에 떠 있어요. 그러니까는 아무 자리는 앉으면 안 되고요. 앉아서 좀 연습해 보려고 그러면 연습 못 하겠죠? 화면에 떠 있으니까. 화면에 떠 있으니까 연습을 못 해요, 미리.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10시 20분까지 오세요. 그러면 10시 20분까지 들어가셔야 돼요. 10시 20분에 시험이 아니라 10시 20분에 가서 대기하고 있다가 인적사항 입력하는 시간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10시 20분까지 입실을 하세요. 그러면 한 20분 후에 시험을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돼. 정기시험은 그렇고 상설시험은 10시 10분에 시험이다 그러면 가자마자 10시 한 25분이면 바로 시험 봐요. 그럼 1분이라도 늦으면 못 들어가요. 문을 딱 걸어 잠궈 버리더라고요. 문이 잠기나 봐, 자동으로. 철문이. 예. 그래서 시험이 이제 딱 지금부터 시험 준비 들어갑니다 라고 하면 자동으로 198페이지 나와 있는 인적사항 입력하는 창이 떠요. 예전에 이걸 우리가 입력을 했었는데 이 창이 뜨더라고. 이 창이 뜨면은 수건번호 맞는가 확인을 하고 주민등록번호 입력하라 그러고 뒷번호 입력하라 그러고 뭐 입력하라 그러고 본인인지 확인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신분증 확인해요. 감독관이 신분증 다 확인하고 나서 오케이 넘어가면 그 다음 화면 오른쪽에 199페이지에 부정행위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 나오죠. 그리고 나서 창이 가만히 정지되어 있어요. 이 상태에서 그럼 문제지 나눠줘요. 문제를 나눠주기 전에 창이 풀려버리면 시간은 넘어가는데 문제도 못 받아봤으면 안 되잖아. 문제지를 미리 준단 말이야. 창은 잠궈놔야죠, 못쓰게. 그래서 문제지 받아보고 문제지에 이상이 있는가 없는가 확인시켜야 되겠죠. 인쇄가 제대로 됐는지 안 돼 있는지. 그래서 이상이 없으면 지금부터 시험 시작할게요 라고 하고 이제 마우스를 클릭해서 바탕화면을 클릭하면 이제 카운터가 돌아가요. 40분 카운터가 돌아갑니다. 화면 오른쪽에 떠요. 카운터 돌아가는 거. 네. 자, 우리는 한번 열어볼게요. 열게 누르면 어디냐면은 C 드라이브에 우리는 지금 여기 커마리그 길복 커마리그 폴더를 여는 거잖아요. 실제 시험은 OA라는 폴더에서 열려요. 여기에 있어요. 여기 OA라는 이름으로 열리는 거예요. 요거로 실제 요게 열리는 거예요. 요게 열리는 건데 우리는 그렇게 열 수는 없으니까는 길복 커마리 2급에 가서 시험장 따라하기에 있는 2급 상시 문제를 열어서 보자 이거지. 그럼 이렇게 패스워드로 보호되어 있잖아요. 200페이지 보면 거기 써있죠. 0131$5 문제지 써있어요. 0131$5 라고 써있어요. 패스워드 암호가 0131$5다 라고 해서 OK 눌러주면 실제 문제지가 열리고요. 이때 요거 잘 보셔야 돼. 요거 매크로를 사용할 수 없도록 설정했습니다 라고 하는 보안 경고가 떠요. 그럼 얘 옵션 눌러서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해야 돼. 그래야 매크로가 작동돼. 저처럼 이런 창이 안 열릴 수도 있지만 안 열리면 자동으로 넘어가면 되는데 열렸다 그러면 꼭 누르셔가지고 사용하겠다고 하셔야 돼요. 그게 뭐 때문에 그런 거라고요? 개발 도구에 있는 매크로 보안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매크로 보안 때문에. 예. (200페이지라고 되어 있는데) 204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204페이지에 가서 감독위원이 시험 시간을 알리면 자동으로 암호를 입력하라는 창이 뜨기도 하고 정기시험은 이렇게 뜨고 상설시험장은 암호 없이 바로 열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나하고 옆 사람하고 다를 수 있다라는 거죠. 상설시험은. 그러니까 암호가 뭐예요? 물어보면 너는 암호가 뭐고 니는 암호가 뭐고 알려줄 수가 없잖아요. 일일이 다
거기 있으니까 봐라 하고 귀찮고, 그러니까 자동으로 아무 없이 열리게끔 하는 것 같고, 정기시험은 어차피 똑같은 문제지로 시험 보는 거니까 아무나 뭐 앞에서 적어 놓기도 하고 어렵지 않으니까는요. 예. 그 다음에 204페이지 밑에 보시면, 예, 매크로를 사용할 수 없다고 보안 경고가 나타나기도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거기 가서 옵션을 눌러서 이 컨텐츠를 사용하겠다라고 체크를 하셔야 돼요. 이걸 안 하시게 되면은 여러분이 매크로를 입력을 해서 테스트를 해봐야 되잖아요. 매크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실행이 안 돼요, 매크로가. 왜? 매크로 차단하겠다는 메시지였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냥 무시하고 계속 작업을 하다 보면 무시한 거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크로가 작동이 안 돼요. 매크로는 만들어 넣을 수는 있어요. 근데 실행을 못해. 안 돼. 그러니까 내가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잖아. 그럴까봐. 그럼 당황하니까. 자, 밑에 한번 보세요. 실제 문제는 이렇게 열려요. 기본 작업 1, 기본 작업 2, 기본 작업 3, 계산 작업, 분석 작업 1, 분석 작업 2, 매크로 작업, 차트 작업, 이렇게 열려요. 굉장히 많죠. 밑에 시트가요. 시트가 이렇게 많아요. 우리는 지금까지 뭐 무작정 따라하기, 기출공일, 기출공일 이렇게 두 개나 세 개씩 연습해 봤지만 실제 시험지는 양이 이렇게 많다. 자, 주의사항 보세요. 왼쪽 200페이지에 왼쪽에 보면 수건번호 8자리 이름으로 저장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안 해도 돼요. 거기서 하라면 하고 아니면 자동으로 열리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죠. 다른 이름으로 저장, C 드라이브 어디에? OA라는 폴더가 있다 그랬죠. OA라는 폴더. 여기다 이름을 뭐라고? 자기 수건번호 1, 2, 3, 4, 5, 6, 7, 8 뭐 이렇게 하고 엔터를 치면 저장이 된다는 건데, 치우면 이렇게 저장을 하지 않고 그냥 자동 저장돼서 넘어가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 다음 밑에 시트 기본 작업 1, 기본 작업 2가 있는데 시트를 위치를 바꾸거나 내 임의대로 시트를 삭제를 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뭐다? 0점 처리하겠다는 거죠. 실격 처리해 버리겠다는 거죠. 있는 그대로 두고 해라. 있는 그대로 두고 해라. 그 다음에 문제에서 지시하는 요구하는 항목이 있잖아요. 요구하는 항목을 정확한 위치에다 입력을 해야지, 그렇지 않은 곳에서 입력을 하면 어떻게 돼요? 답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예. 그 다음에 개체, 차트의 개체가 중첩되어 있거나 동일한 계산 결과 시트가 복수로 존재할 경우에는 채점에서 제외하겠다. 별도의 지시사항이 없으면 뭐다? 기본값으로 그냥 그대로 둬라. 40분 동안 시험을 보니까 40분 내 처리하고 시험 시간이 종료가 되면 자동으로 화면이 차단된다. 빨리 해라 이거죠. 예. 자, 201페이지 볼게요. 1번 배드민턴 센터 회원 명단에서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성명, 뭐 회원 코드, 그 다음에 연락처 이렇게 써 있는데, 이 책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입력하지 말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5점이에요. 이거 입력하는데 오래 걸려요. 이게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에 여덟, 8에 48? 한 50개 입력하는 것 같은데, 50개 입력하는데 5점이야. 그러면 한 개당 0.1이에요. 0.1. 근데 시간이 남으면 10개만 입력해도 돼요. 그러면 뭐 1점이라도 주겠지. 반 입력하면 2.5 주고. 근데 잘 보시면 돼요. 여기에 제가 나름 한번 입력을 한번 해볼게요. 구성 요소를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회원 코드를 보시면 대문자로 되어 있어요. 대문자. BD-1035, 뭐 BD-1068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 회원 코드가 대문자로 되어 있으니까 캐피탈 키 눌러놓은 상태에서 입력을 하셔야지, 쉬프트 키 누른 상태에서 영어 입력하면 불편하잖아요. 대문자 상태에서 입력을 하셔야 되고,
구분란. 구분이 빠졌나? 구분이 빠졌나? 얘가 구분이죠? 여기다가 주책 없이 뭐를 뺐다고 해서 삽입을 누르면 어떻게 돼요? 안 돼요. 큰일 나요. 너비가 틀어져서 안 되는 거예요. 글자를 잘못 쓰면 다시 쓰셔야 돼. 요게 잘못 쓴 거죠? 구분. 자, 여기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정회원 준회원 준. 왜냐면 정회원이라는 글자가 여러 번 나오잖아요. 이게 정이라는 글자 한 번만 써도 어떻게 돼요? 자동 채우기가 자동 완성이 되거든요. 이런 문제가 시험에 나와요. 오른쪽에 보면은 수강일이 있잖아요. 수강일. 월, 수, 금, 화, 목, 토. 밑에는 화, 월, 화, 월, 화. 반복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등록일은 어떻게 돼 있어요? 3월 한 칸 띄고 2일. 이거를 3월 2일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이렇게 쓰시는 거 아니야? 그대로 그냥 글자대로 이렇게 글자대로 일일이. 전화번호는 어떻게 돼 있어요? 010-6954-8697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일일이 다 쓰셔야 돼. 요런 구분란이라든지 수강일 같은 경우는 반복되는 것들이 있으니까 자동 완성으로 채우면 되는데, 성명일이 회원코드니 연락처는 등록일은 그냥 영어만 나올 수도 있고 숫자만 나올 수 있고, 영어 숫자 섞여서 나오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지만은 구성은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말 입력하기, 숫자 입력하기, 근데 반복되는 글자 입력하기,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입력하는 데이터 개수가 총 몇 개다? 54개네. 6954 50개가 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한 개 맞추면 0.09 뭐 이렇게 되겠네. 50개면 0.1인데 하여튼 시간 나시면 입력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지 말자. 이 책에서는 그렇게 써 있어요. 저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우리 큰애도 시험을 봐서 20분 딱 지나고 나서 좀 있으니까 나오더라고요. 절반 지나니까. 다 했냐 했더니 1번은 안 하고 그냥 한 80점 나올 것 같아서 나왔어 그러더라고요. 왜? 그래. 하지 말래며. 그래요? 제가 가르쳤으니까 이렇게 등록시켜갖고 공부시켜가지고 센터에 와서 그랬더니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합격하면 되지 뭐. 그런 거지. 그렇게 해서 합격을 했더라고요. 82점인지 83점인지 하여튼 그렇게 입력을 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혹시나 점수가 좀 부담스러울 것 같다 그러면 다 끝나고 나서 요거 입력을 하면 돼요. 시간이 될 때까지 계속 입력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옵션 보안 경고에서 저는 이게 없거든요. 밑에 왜 저는 왜 보안. 자 보세요. 그 칸이 없어서. 자 보세요. 개발 도구에 가서 매크로 보안이 뭐로 되어 있나 한번 보실래요? 개발 도구에 가시면 매크로 보안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매크로 보안이 두 번째 거로 되어 있는 게 기본이에요. 네네. 이거로 되어 있습니까? 네네. 그럼 뭐 뒤에 가서 뭐 매크로 한번 해보면 되죠 뭐. 그럼 상관없어요? 그게 안 돼 있어도 저기 옵션. 그런 창이 안 나오면 뭐 방법이 없죠. 네. 그래서 왜 이거 본래는 요거 네 번째 걸 하라고 돼 있는데 네 번째 걸 하라고 보통 돼 있어요. 네. 만약에 빠질 수 있고. 근데 두 번째 거로 놓고 했는데 메시지가 안 나오면 뭐 넘어가 보는 거죠 뭐. 뒤에 가서 뭐 또 매크로가 작동이 안 되면 그때 제가 조치를 취해 드릴 테니까 시험장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 시험장에서는 그런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다 만들어 놨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기본 작업 2번에 나와 있는 문제는 201페이지에 나와 있는 겁니다. 5문제 나와 있죠? 이건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자, A의 첫 번째부터 H의 첫 번째까지는 셀을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해주고, 글꼴은 궁서체
크기는 16. 굵고 기울이고 밑줄 치고 이렇게 하래. 이렇게 궁서체 16에 굵고 기울이고 밑줄 치고. 책에서 하라는 대로만 해봐야지 뭐. 그 다음에 이제 첫 줄 제목은 그렇다 치고 이제 내용 본문에 들어가 있는 A 세 번째부터 H 세 번째까지는 도둠체. 그 다음에 글꼴색은 표준의 노랑. 옆에 페인트 통에 가서 채우기 색깔은 표준의 녹색. 가운데 맞춤. 이렇게 하라는데 F 세 번째 셀에 자격증이라는 글자를 더블 클릭해서 끝에다 놓고 또는 블럭을 잡으셔도 되고요. 한자 키. 그래서 변환시켜 주시면 되고, 이때 변환할 때 밑에 잘 보셔야 돼요. 우리말도 같이 따라서 변환하는 건지 그냥 단순 변환만 하는 건지, 병행표기법인지 이거. 그 다음에 H 네 번째부터 H 15번째 여기죠. 연봉은 어떻게 하래요? 100만분의 1로 줄여서 표시하고 100만의 배수로 표시하라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숫자 뒤에 100만원이 추가되도록 하래요. 즉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이름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나와라? 60 100만원 이렇게 나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사용자 지정에 가서 사용자 지정 서식에 가서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샵 0 100만원 이렇게 써야 돼요. 여기서 샵 0이라는 말은 세 자리마다 숫자 세 자리마다 천 단위마다 제자리마다 천 단위마다 천 단위마다 이제 쉼표 찍는 거죠. 쉼표를 표기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숫자 같으면 이렇게 하라는 얘기죠. 그래야 보기 좋잖아요. 천 단위마다 여기 우리 보면 요거 있잖아요. 이렇게 쉼표 스타일이 있잖아요. 천 단위마다 구분기호 넣어주는 거야. 근데 이렇게 넣어주지 말라는 거죠. 요렇게 넣어주라는 거죠. 요렇게. 그러면 얘를 만약에 동글뱅이를 지금 6개를 지우라는 거잖아요. 6개를 지워야 돼. 6천만원이면 60 하고 붙여야 되는 거죠. 60. 그게 뭐냐면은 샵 0 그 다음에 컴마를 찍어주면은 이거는 뭐냐면 얘가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컴마를 하나 더 찍어주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나옵니다. 컴마가 없으면 그냥 컴마 세 자리마다 컴마가 콩콩 찍히는 거고, 그렇죠? 근데 뒤에 컴마가 뒤에 붙었잖아요. 그러면 뒤에 있는 세 자리를 줄이는 거죠. 요거 세 자리를 줄이고. 그래서 컴마가 들어가면 뭐가 된다? 6자리를 줄이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00만원이라고 메시지가 나와야 되니까 뒤에다가 우리 따옴표 열고 여는 건데, 따옴표 열고 100만원 쓰는 건데, 따옴표 안 해줘도 따옴표는 붙여주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컨트롤 1번 셀 서식에 들어가서 컨트롤 1번 셀 서식 사용자 지정 서식에 가서 여기 샵 0이 있잖아요. 그렇죠. 얘를 클릭하고 뒤에다 컴마 100만원 하고 쓰면 되는 거다. 이거죠. 행 전체에 대해서 조건부 서식에 가서 새로운 규칙에 가서 소식을 이용해서 꾸미는데, 서식은 표준색에 파란색으로 되어 있고
굵게라고 명시되어 있으니까 하시면 되는데, 이제 수식에다가 이 수식을, 이 조건부 서식을 써야 되는데, 자, 한번 써볼게요. 제가요. 는 and 조건이 두 개니까 뭐뭐이면서 뭐뭐이라 그랬잖아요. and라고 쓰고, 구분의 첫 번째죠. 구분의 첫 번째. 구분의 첫 번째는 뭡니까? A, B, C. C의 네 번째 셀이죠. C의 네 번째 셀이죠. C의 네 번째 셀. C의 네 번째 셀. 근데 여기는 반드시 앞에 달러가 붙어야 얘가 뭐이면서 일반이면서 컴마. 그 다음에 분양가. 분양가의 첫 번째 칸이 뭐죠? 첫 번째가 G의 네 번째인가요? 그럼 달러 G의 네 번째. 얘가 1000만원 미만이니까 이렇게 쓰면 돼요. 얘가 조건이야. 자, 지금 저기서는 반드시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블럭을 잡은 세 번째 줄은 블럭 잡을 필요 없는 거예요. 알맹이만 잡는 거예요. 그래서 는 and 쓰고, 구분란의 첫 번째 거 클릭해주고 F4번께 두 번 달러가 그래야 위치가 바뀌죠. 는 뭐라고? 일반. 그 다음에 분양가 첫 번째 칸 클릭해서 F4번께 두 번으로 달러 위치 바꿔주고, 작다 1000만원, 100만원, 1000만원. 그래서 확인 눌러주면은 이제 비로소 일반이면서 1000만원 미만인 것만 파란색으로 나간다 하는 거죠. 요렇게 이제 조건을 내가 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얘가 5점이에요. 그러니까 1번 문제 5점, 2번 문제 2점짜리 5개 10점, 3번 조건부 서식 5점. 그 합이 기본 작업이 20점이에요. 기본 작업 1번, 기본 작업 2번 합쳐서 20점. 이 중에서 입력하는 건 빼고 나머지는 다 맞출 수 있다는 전제하에 연습을 하시는 거죠. 계산 작업 들어갑니다. 계산 작업은 5문항 나와 있어요.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은 성별이 남이면서 영어가 90점 이상이거나 성별이 여이면서 수학이 90점 이상인 학생의 총점에 대한 평균을 구하시오. 결국엔 평균 구하는 문제네요. 자, D 에버레이지 평균 구하는 거죠. D 썸 합계 구하는 거죠. D 카운트 A 개수 세는 거죠. D 카운트 얘도 개수 세는 거죠. 이 중에 함수를 고르면 D 에버레이지를 써야죠. 는 D 에버레이지를 써야 되겠죠. 다른 함수 쓸 게 없잖아요. 그렇죠. 자, 여기다 조건을 그리래요. 여기다 조건을 쓰래요. 어떻게 쓰래요? 성별이 남자이면서
영어가 크거나 같다 90점 이든지, 아니면 성별이 여자이면서 뭐가 수학이 90점 이상이든지. 이렇게 쓰면 뭐가 된다? 이게 조건이에요. 얘가 조건입니다. A 13번째부터 C 15번째 사이에서 조건을 그리라 그랬는데 남자이면서 영어가 90점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영어 이거죠. 영어가 성별이 남자이면서 영어가 90점 이상인 거 맞죠? 그렇죠? 이 조건 해결됐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자이면서 수학이 90점이니까 여자이면서 수학이 90점 이상이 있으니까 이거를 이렇게 써도 되겠다. 이걸 여기다 쓰지 말고요. 여기다 수학을 이렇게 쓰고 이렇게 써도 되겠죠. 성별이 남자이면서 영어가 90점 이상 또는 수학은 90점 이상이면서 성별은 여자 이렇게 들어가도 되겠죠. 근데 헷갈릴까봐 그냥 이렇게 옆에다 쓰는 거죠. 그럼 요렇게는 남자이면서 90점 이상 영어가, 요렇게는 영어이면서 수학이 90점 이상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조건을 만족하든 저 조건을 만족하든 간에 하여튼 이런 사람에 해당하는 총점이니까 뭐가 될까요? 보세요. 영어이면서 영어가 90점 이상이 되니까는 남자이면서 하나, 둘, 여자이면서 수학 90점이니까 하나, 둘, 셋. 아, 이건 남자구나. 그러니까 여기 267, 여기 되나? 이렇게 4명이 되나? 여자이면서 수학 90점 이상, 남자이면서 영어 90점 이상. 그렇죠? 하여튼 그렇게 되는 조건을 구해가지고 하는데, 자, 여기서는 먼저 나오는 게 뭐다? 데이터베이스. 그 다음에 뭐다? 항목. 그 다음에 뭐다? 조건. 이렇게 들어가죠. 데이터베이스는 D average 가로 열고 A의 두 번째부터 F의 11번째가 데이터베이스 범위고, 무슨 항목의 평균을 구하라고요? 총점 F2번 이렇게 써도 되고, 아니면 1, 2, 3, 4, 5, 6 6이라고 써도 되고, 6번째 항목의 평균 구하는 거니까. 조건은 뭐다? A의 13번째부터 C의 15번째 이렇게 쓰면 답이 되는 거죠. 이렇게 써도 답이고, 요거를 뭐라고 써도 된다고? 아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써도 되고, 이게 답이고, 둘 중에 하나 써도 돼요. 이것도 답입니다. 사실은 이거를요 이렇게 써도 답이에요. 여기다 총점이라고 직접 쓰셔도 답이에요. 이것도 직접 써도 답으로 인정합니다. 근데 이렇게 쓸 필요가 없잖아. 그냥 클릭하면 되잖아. F의 두 번째를 클릭하거나 그냥 6이라고 써도 되는 거죠. 직접 쓰셔도 상관은 없다는 거. (2번) 문제 볼게요. 요거를 만약에 여기다 직접 쓰면은 답이 얼마나 나올까 볼까요? 예. 지금 2번 문제는 뭐냐면은요, 제품명이 어디 있죠? 제품명이 왼쪽에 있네. 제품명과 판매가 표를 이용하여 총 판매액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총 판매액은
총 판매액은 판매량 곱하기 판매가. 자, 그럼 이제 한번 보세요. 지금 여기에 제품명이 나와 있어요. 자, 컴퓨터는 80만원이네. 냉장고는 1200만원. 1200만원. 예. 그러면 왼쪽에 있는 이 항목에 대해서 오른쪽 표가 세로 나열되어 있잖아요. 세로. VLOOKUP을 써야죠. VLOOKUP을 써야죠. VLOOKUP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거 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가지고 계산을 하기 쉽게끔 한번 만들어 봐야죠. 뭐야? 왜 엑셀이 사라졌을까? 제가 쉐이크 기능을 이용했나 보다. 자, 그럼 한번 계산해 본다면은 HLOOKUP 아니고 VLOOKUP, 인덱스 추수도 아니죠. 그렇죠? 그러면 판매량 곱하기니까 는 판매량 곱하기 판매가잖아요. 그러니까 판매량 여기 있네. 판매량 여기 배 있잖아요. 그러니까 판매량을 먼저 넣고 곱하기 판매가. 판매가는 어떻게 찾아요? 왼쪽에 있는 제품명을 가지고 오른쪽에 있는 판매가 표에서 찾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VLOOKUP. 이때 찾는 값은 왼쪽에 있는 제품명이고 컴마 참고표는 이쪽에 있네. 그렇죠? 이쪽에 있는 게 참고표잖아요. 참고표는 항상 이 자리에 있어야 되니까 F4번키 한번 눌러서 달러가 콩콩콩콩 찍혀 들어가야 되고, 이때 컴마 뭐가 들어가야죠? 컬럼 인덱스 넘버예요. 컬럼 인덱스 넘버는 무슨 뜻이에요? 자, 첫 번째 칸에 있는 게 제품명이고 두 번째 칸에 있는 게 판매가잖아요. 우리 두 번째 칸에 있는 이 80만원인지 1200만원인지를 가져와야 되겠죠. 그래서 컴마 2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죠? 컴마 false 쓰죠. false 써도 되고 0 써도 되죠. 컴퓨터란 글자에 해당하는 글자를 찾아와야 돼. 예를 들어서 뭐 컴퓨터 안돼. 컴퓨터야. 컴퓨터. 세탁기 이걸 찾아와야지. 세탁가 뭐 세탁고 이런 비싼 글자를 찾아오면 안 된다는 거죠. 정확히 일치하는 걸 찾아야 돼요. 0 괄호 닫고 엔터 치면은 수량 단가 오케이 답이 나왔어요. 는 K의 세 번째 곱하기 VLOOKUP 가로 열고 H 세 번째 값을 어디에서 N의 네 번째서부터 5의 여섯 번째. 이때 여기는 달러가 콩콩콩콩 들어가야 되고 컴마 2 컴마 0. 얘는 뭐라고요? 찾는 거 컴퓨터라는 글자를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디에서 이 판매가 표에서 찾아야 되고, 그 다음에 컴마 2는 뭐다? 제품명이 첫 번째 칸, 판매가가 두 번째 칸에 있으니까 우리는 판매가를 보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컴퓨터에 해당하는 판매가를 보내주니까 컴마이고, 0은 뭐라? 똑같은 글자를 찾아서 써야 돼요. 비슷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아야 되죠. 그래서 이 값을 써줬더니 답이 나오더라. 그래서 2번도 답을 맞췄어요. 해설을 보시면 해설에 답이 나와 있으니까 해설의 답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210페이지 자세히 보시면은 거기는 false라고 썼죠? 전 0 썼고 아까 여기 0 썼잖아요. 0을 쓰든 false를 쓰든 상관은 없어요. 똑같은 거니까. 근데 안 쓰면 안 돼요. 안 쓰면 비슷하게 일치하는 거잖아요. 비슷하게 일치할 때 쓸 때는 어떻게 돼요? 자, VLOOKUP 옵션에서 마지막 비슷하게 반드시 일치
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해를 하려면 비슷하게 일치를 지정할 경우에는 반드시 뭐냐면은 제품명이 오름차순으로 정렬되어 있어야 돼요. 즉 여기 컴퓨터 냉장고 세탁기라는 글자가 냉장고 세탁기 컴퓨터로 되어 있으면 뒤에 0 안 써도 돼요. 근데 여기에 지금 컴퓨터 냉장고 세탁기가 섞여 있잖아요. 역순도 아니고 오름차순도 아니고 하여튼 오름차순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는 반드시 0 써야 돼요. 얘가 냉장고 세탁기 컴퓨터라는 순서대로 되어 있었으면 뒤에 있는 걸 써도 되고 안 써도 돼요. 어차피 세탁기를 세탁고라고 잘못 입력하지는 않을 테니까. 근데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글자를 오름차순 정렬을 안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0을 안 쓰면 답이 안 나와요. 0이라고 안 쓰면 답이 안 나온다. 여기다가 0을 안 쓰잖아요. 0을 안 쓰면 답이 이상하게 나와요. 볼 수 있으니까 꼭 명심해서 쓰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 문제. 이건 뭔가요? (1월) (2월) (3월의) 매출이 해당 월의 매출 평균 이상이면 오 복잡하다. 말을 좀 길게 써야 되겠는데. 3번 문제는 뭐래요? 1월, 2월, 3월의 매출이 각 해당 월에 매출값 평균 이상이면 효자도서, 그렇지 않으면 공백. 그럼 이건 이거잖아. if 조건식을 써서 참이면 효자도서고 아니면 공백 이거잖아요. 문제가. 어차피 이렇게만 쓰는 거잖아. if 함수 써야 되고 지금 1, 2, 3월 다 공통으로 해야 되니까 and 들어가야 되고 평균값 물어봤으니까 에버레이지 들어가야 되겠고. 그렇죠? 그러면은 한번 보면은 요렇게 해볼까요? 는 if and 누가 1월의 값이 C의 19번째 값이 크거나 같다. 누구보다 에버레이지 C 19번째부터 C의 26번째 값의 평균보다. 그런데 지금 평균은 요렇게 물어볼 거죠. 얘네들의 평균을 물어볼 거잖아요. 요걸 가지고 얘는 이거의 평균을 갖고 물어볼 거고 얘는 요거의 평균을 갖고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럼 당연히 얘가 뭐가 돼야 돼요? 달러가 들어가야 돼요. 이 경우 하나. 그 다음에 D의 19번째가 크거나 같다. 에버레이지 D의 19번째부터 D의 26번째까지. 그래 놓고 달러가 여기도 송 들어가야 돼요. 또 하나 2의 19번째가 에버레이지 2의 19번째부터 2의 26번째까지. 그리고 여기도 달러가 송 들어가서 이 세 가지를 다 만족한다면 요 뒤에 있는 괄호는 AND에 있는 괄호예요. 요 앞에 있는 괄호는 에버레이지 괄호고 이 조건을 만족하면 효자도서 아니면 공백. 이게 답일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써볼까요? 효자도서가 있네요. 몇 개? 답을 한번 페이지 넘겨서
답을 한번 보시면은 답이 길어서 정신 없겠지만은 뭐 방법이 없죠. 우리가 뭐 외워서 쓰는 수밖에. 자, 4번 문제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볼까요? 사 번 문제는 오른쪽에 있는 표에서 여기 있네요. 성별 찾는 것 같은데 성별? 주민번호의 여덟 번째 자리가 1이거나 3이면 남, 2이거나 4이면 여라고 표기하래요. 무슨 함수를 써라고? 추수 그리고 MID. 추수 함수는 이렇게 써요. 추수 함수는 어떤 수를 골라라. 그리고 값 1, 값 2, 값 3 계속 쓰는 겁니다. 여기서는 추수 성별 코드가 1이면 남, 2면 여, 3이면 남, 4면 여 이렇게 하래요. 1 또는 3이면 남이고 2 또는 4면 여자니까는 추수는 1, 2, 3, 4일 때 하나 고르세요 라는 거죠. 그럼 이제 성별 코드를 계산해 봐야죠. 성별 코드는 뭐로 계산해요? MID 함수를 써야죠. MID 함수로 저기 L의 15번째에서 8번째에서 한 글자 이렇게 쓰면 되지 뭐. 8번째 한 글자. 그러면 이 문제는 바로 해결이 되는 거예요. 추수함수 나오면 쉬워요. 그러니까 짝수 홀수 판별하는 건 어떻게 해? 어떤 수를 2로 나눠서 나머지가 1이면 홀수고 0이면 짝수잖아요. 형번쩍 없잖아. 자, 문제를 하나 넣어볼게요. 짝수 홀수를 판별하래요. 짝수와 홀수를 판별하래. 근데 는 추수함수 써가지고 하래. 어떤 수를 이용해서 홀수인지 짝수인지를 판별하는 거예요. 그럼 짝수를 먼저 쓸까? 홀수를 먼저 쓸까? 자, 나머지는 짝수인지 홀수인지는 2로 나눠서 나머지를 갖고 따지는 거잖아요. 나머지가 0이면 짝수고 1이면 홀수잖아요. 그러니까 0, 1 나가야 되잖아. 근데 0번째는 없죠. 0번째는 없잖아요. 근데 짝수 홀수를 이렇게 나가야 돼. 짝수 홀수.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은 이 짝수 홀수를 어떻게 하냐면 MOD 어떤 수를 2로 나눠요. 그럼 나머지가 나오죠. 근데 어떤 수를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 아니면 1이잖아. 그럼 0번째는 없죠? 0번째라는 말은 없잖아요. 추수함수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들어가는 거니까 여기다가 뭐 넣으면 돼? 1 더해주면 짝수면 0 되고 0에다 1을 더하니까 1 짝수. 홀수는 1이죠. 나머지 1이잖아요. 더하기 1 하면 2. 그러니까 두 번째 홀수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판별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 일단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었는데 풀어볼까요? 여기다가요. 남자 여자 맞나 확인해 보세요. 남녀 남남 여여 남남 여여 남녀 맞네. 예. 자, 이제 이번에는 이 문제 5번 문제는 뭐예요?
성별이 여 이면서 승진 여부가 승진이라고 되어 있으면 자, 조건이 뭐예요? 두 가지죠. 이러면서 저런 거죠. 무슨 함수 쓰래요? 자, count if 함수를 쓰면 count if는 뭐예요? 조건이 하나일 때 세는 거예요. 여자일 때 몇 명이냐, 여자가 몇 명이냐, 승진 대상자가 몇 명이냐, 조건이 하나일 때 쓰는 거예요. 얘는 못 써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는 count if s를 써야 조건이 복수형이잖아요. 두 개 이상이 되잖아요. 그렇죠. sum if나 sum if s는 또 합계 구하는 거니까 아니고. 얘는 count if s 범위 조건 계속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범위 조건이 세트로 나가요. 우리 시험에는 두 가지 조건만 넣어줘요. 세 가지, 네 가지 막 조건을 안 넣어요. 세 가지, 네 가지 넣으면 세 가지, 네 가지 넣으면 되지. 자는 count if s 가르고 첫 번째 범위가 어디예요? 남자인지 여자인지가 조건이잖아. 조건은 무조건 범위를 따라가는 거예요. 범위는 여기다 만들어 놓고 얘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조건을 걸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범위하고 조건을 따라가는 거라고. 그러니까 B에 30부터 B에 38까지가 범위고 이때 여자라는 게 조건이고, 두 번째는 뭐다? F의 30부터 F의 38까지가 두 번째 조건이 범위가 되고, 이때 조건은 뭐다? 승진이라는 조건이에요. 이렇게 쓰면 답이 되는 거죠. 조건이 두 개가 들어와야지. 자, 여기다가 이제 만약에 쓰게 된다면은 엔터. 두 사람 맞나요? 여자이면서 하나 승진. 두 명 맞네요. 그렇죠? 공양미 씨하고 신주사 씨하고. 자, 이렇게 해서 계산 문제를 5문제를 풀어봤는데, 계산 문제가 그렇게 호락호락 만만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예. 자, 분석 작업 들어갈게요. 202페이지에 나와 있는 분석 작업. 1번 통조림 가공 생산 현황표에서 피벗 테이블을 만들래요. 오케이. 그럼 이제 데이터 블록 잡고 삽입 피벗 테이블 만들 거예요. 피벗 테이블. 이때 기존 워크시트에다 출력할 거고요. AS 5번째네요. AS 5번째. 여기다 하래네. 문제지 보니까 이렇게 하라고 써있어요. 확인. 만들어졌네요. 그럼 이걸 이제 여기다가 갖다 붙여야죠. 가공 분명히 네 번째 줄에 있는데 얘를 끌어다가 보고서 필터에다 놓고, 생산일은 행에다 놓고, 가공팀은 열에다 놓고, 시그마 값에는 목표 매출액에 그 다음에 이거 하나만 계산하네. 근데 합계가 아니잖아. 평균이잖아. 평균을 바꾸려면 어떻게 돼요? 얘를 클릭하면 되죠. 클릭해가지고 값필드 설정을 평균으로 바꾸면 되겠죠. 그런데 여기 옵션에 가서 피벗 테이블 옵션에 가서 요약의 필터에 가서 행은 빼래. 그 다음에 날짜에 가서 오른쪽 누르고, 날짜 아무데 가서 오른쪽 누르고, 그룹
월로 체크되어 있네요. 월에 파란색 체크되어 있으면 그냥 확인 누르시면 돼요. 월에 파랗게 되어 있잖아요. 월에 파랗게 되어 있잖아요. 이거 확인 누르면 월별로 나오는 겁니다. 얘는 지금 결과를 안 보여주잖아요. 결과를 우리 215페이지 보면 이제 해설은 나와 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하던 거에는 항상 밑에 결과가 보여줬었다나 이런데, 지금부터는 결과가 안 보이니까 내가 제대로 한 건지 안 한 건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오로지 오른쪽 페이지 보면 차트만 결과가 보여주니까, 매크로도 결과가 안 보여주니까 이제 이런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 앞부분 1에서 16까지는 항상 결과를 보여주는 연습을 해서 조금 내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몰라도 대충 결과를 보면서 아 요렇게 꾸미겠구나 라고 이해는 됐는데, 이제는 아예 결과 자체가 안 보여주잖아요. 문제지. 이런 연습을 하지 않으시면 안 돼요. 자, 그 다음 거 볼게요. 분석 작업 1번은 그렇게 해서 피벗 테이블로 끝났고, 분석 작업 2번은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냐면은 부분합이래요. 그럼 부분합 블록 잡고 지역에 대해서 내림차순 하래요. 자, 보세요. 그러면 여기다가 클릭을 하셔도 돼. 지금까지는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붙어 있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지금은 이제 떨어져 있잖아요. 제목하고 본문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럼 지역 동네에다 클릭하고요, 내림차순 하시면 돼요. 아까 피벗 테이블도 사실은 블럭 잡지 않고, 이 동네 블럭 잡지 않고 그냥 클릭만 해놓고 하셔도 돼요. 왜냐면 제목줄하고 내용이 분리가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위안에 떨어져 있잖아요. 그럴 때는 아무데나 클릭만 해놓고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지금은 지역이라는 동네에다가 이렇게 블럭을 잡고 정렬해 가서 지역을 기준으로 내림차순 이렇게 하시는 건데, 굳이 그렇게 안 하고 지역 동네에다 클릭해 놓고 내림차순만 해도 가능하다라는 거. 하나일 때는, 같은 지역이라면 뭐 성별로 정렬하시오 이런 거 하려면 천상 정렬 대화상자에 들어가서 하는 거고. 자, 그러면 정렬이 됐으니까 부분합 들어가서, 다행히도 지역이 기준이니까 첫 번째 있는 항목으로 넘어가고요. 나이에 최저값을 계산하고, 나이에 최저값을 계산하고 하기. 다시 부분합에 가서 기부금이라는 항목에 대해서 합계, 이때 새로운 값으로 대체를 해제한다는 거, 그것만 기억하시면 답은 나와요. 근데 지금 이렇게 샵이 떨어졌잖아요. 그 다음에 글자가 이렇게 안 보이잖아요. 이거 그대로 두셔도 상관은 없어요. 이대로 제출해도 상관없어요. 너비를 조정하라는 말이 없었기 때문에 안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게 에러잖아요. 오류가 난 거기 때문에 더블 클릭하면, 여기도 더블 클릭하면 자릿수가 확보가 되거든요. 자리가, 너비가. 이렇게 제출하셔도 상관없고요. 이렇게 해서 지금 뭐를 계산했냐면은 부분합을 계산한 거예요. 답이 맞았나 안 틀렸나 저도 봐야 되겠네. 예, 그렇게 됐네요. 근데 여기도 너비를 조정했네요. 너비 조정했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기 1, 2, 3, 4라는 숫자가 1, 2, 3, 4가 있잖아요. 그렇죠? 요 숫자가 간혹 보면은 아까 이제 계산을 하는 순간 3이 돼요. 아까 최대값 계산할 때 3이 됐고요. 합계를 구하라 그러면 4가 되고요. 또 하나 부분합에 가서 다른 함수를 이용해서 또 계산시키면 옆에 5, 6, 7, 8이 계속 나와요.
그게 원칙이고, 간혹 보면 1, 2, 3에서 끝나고 뭐 함수를 집어넣어도 4가 안 나오고 5가 안 나오는 경우도 있대요. 책에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218페이지에. 엑셀에 오류가 발생한 거니까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문제지에서 이렇게 하시오라고만 하면 그대로만 따라서 하시면 돼요. 순서대로. 밑에 거 했다고 위에 거 하지 마시고 순서대로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피벗 테이블 안 하고 부분합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 거는. 아까 계산 문제도 1번, 2번 안 하고 5번서부터 거꾸로 계산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의 문제에서는 피벗 테이블을 해라 그러면 피벗 테이블은 앞에 있는 글자 순서대로 따라서 하시는 게 제일 좋은 거고, 부분합도 앞에 있는 순서대로 따라서 하셔야 감점이 없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막 순서를 바꿔서 하면 안 된다 이거지. 자, 매크로 볼게요. 밑에 매크로 문제. 분석 작업 옆에 매크로가 있죠? 한번 보겠습니다. D 15번째, 여기서부터 E 15, F 15번째까지 합계를 계산하는 매크로인데 이름이 합계인가 봐요. 그 다음에 웃는 얼굴을 여기다 H 3번째, I의 5번째 여기다 세 줄 두 칸에 걸쳐서 웃는 얼굴을 넣어볼 거예요. 그래서 그 웃는 얼굴 클릭하면 합계가 나오게끔 해볼게요. 그러면 삽입에 가서 도형에 가서 기본 도형에 웃는 얼굴을 클릭하고 Alt키 눌러서 그리면 된다 그랬죠? 그랬죠? 이렇게. 그럼 이제 얘를 클릭하는 순간 합계가 자동으로 쫙 하니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려면 어떻게 한다? 웃는 얼굴에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매크로 지정할 거고요. 매크로 지정. 이때 매크로 이름은 합계. 근데 지정할 매크로가 없잖아. 합계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기록. 확인. 합계를 계산하는데 첫 번째 클릭해 놓고 는 sum 가로 열고 위에 것들의 합계를 하나 구하고 나머지는 자동 채우기 이렇게 쭉 하면 되죠. 그렇죠? 끝났잖아요. 그럼 뭐 해라? 그 다음에는 개발 도구에 가서 기록 중지 꼭 눌러야 된다. 기록 중지. 자,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결과 나온 거 지워 놓고요. 웃는 얼굴 클릭하면 합계 나오네요. 웃는 얼굴을 클릭하면 합계가 나온다. 또 다른 매크로는 첫 번째 줄에 있는 제목 줄에 있는 애들을 빨간색 글자에 파란색으로 배경을 칠하는 거예요. 그 매크로 이름이 서식이래. 자, 보안 설정이 지금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보세요. 매크로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를 아래 거로 바꿔 놓으세요. 아래 거로 바꿔 놓으시고, 그리고 얘를 저장하세요. 얘를 저장하시고, 확인 누르고 저장을 해야 돼요? 자, 매크로 보안에 가서 제일 밑에 거 있잖아요. 밑에 거는 꼭 확인을 눌러야 이제 모든 매크로가 다 이상 없이 열리겠다라는 뜻이고요. 저장 한번 해주시고, 얘를 나가셔야 돼요. 나갔다가 엑셀을 닫았다가 엑셀 닫았죠? 그래서 엑셀 다시 실행하세요. 그리고 아까 열었던 문제 있었잖아. 아까 열었던 문제 여기서 보시면 나와요. 이렇게 열기로 가면 바로 여기 직전에 나와 있는 게 최근 문서거든요. 이게 내용은 저장했으니까 패스워드는 뭐 0131 달러오니까. 그 다음에는 메시지 없이가 바로 열릴 거예요. 매크로가 그래서 실수할까봐 많이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거 보면은요, 매크로에서 지금 색깔 꾸미는 건데 빗면을 그릴 거예요. 빗면을 어디다 그리자 그러냐면요, H 7번째 여기서부터 I의 9번째까지. 자, 삽입, 도형, 빗면 Alt키 눌러서 그리시면 되고요.
여기다 서식이라고 입력을 하려네요. 서식 이렇게. 예. 그리고 오른쪽 눌러서 매크로 지정. 매크로 이름은 서식. 어떤 거는 글자를 쓰라고 나오고 어떤 건 글자를 쓰라는 말이 없는 것도 있고. 근데 글자를 쓰라고 하면 매크로 이름하고 글자는 동일한 글자예요. 예, 기록. 그래서 첫 줄에 글자 색깔은 빨간, 칠하는 거는 파란. 자, 매크로 기록 중지. 그러면 이제 얘가 원래는 이렇게 돼 있던 애인데 이제 누를 때마다 알아서 블록 잡고 이렇게 돼 있었던 애인데 클릭하면 예 알았어. 얘도 합계를 계산하는데 클릭하는 순간 합계가 나오고 오케이. 그럼 뭐 매크로는 다 된 거예요. 차트 문제가 이렇게 돼 있네요. 자, 5문항이 나와 있어요. 수출 총액 빨간색이네요. 얘를 묶음 세로 막대으로 변경하고 보조축으로 가래요. 그러면 차트 도구 디자인에 가서 차트 종류 변경을 누르셔도 되고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차트 종류 변경 눌러가서 세로 막대로 바꾸고 오른쪽 눌러서 계열 서식 또는 컨트롤 1번 눌러서 얘를 보조축으로 보내고 보조축으로 보내래요. 다시 볼까요? 자,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지금요. 자, 수출 총액 계열을 수출 총액 계열 파란 거는 수출 단가 계열이고 위에 그 빨간 게 수출 총액 이거잖아요. 그러면 차트 종류를 얘를 뭐로 바꾸라고? 묶음 세로 막대형 꼭대기 거로 바꿔주고 다시 얘를 빨간 거를 오른쪽 보조축으로 보내야 되거든요. 컨트롤 1번 눌러도 되고 여기 서식 눌러도 되고 오른쪽 눌러 서식 눌러도 되고 예, 그래서 얘를 보조축 보조축으로 가면 이렇게 가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본 세로 갑축이었죠. 기본 세로 갑축 여기네. 왼쪽이 기본축이라 그랬죠. 기본축의 단위는 주 단위는 얼마나? 주 단위가 자동으로 되어 있는데 얘를 고정을 눌러서 40만원으로 바꾸고 보조축에 있는 요 숫자 값은 주 단위를 얼마로 바꿔라? 50만이 아니라 100만원으로 바꾸고 차트 제목도 넣으라고 되어 있죠. 차트 제목. 오 뭐야 100만인데 10만원 넣었나 보다. 이게 잘못 100만이 아니네. 얼마야 이게? 100만 1000만 억 10억이네. 아이 주책이야. 그러면 1 0 0 0 0 0 0 0 오케이. 아이 숫자가 너무 커서 제가 잘못 봤네요. 숫자 오른쪽에 있는 보조축에 있는 갑축의 단위를 10억으로 바꾸래. 10억으로요. 이렇게 바꾸라는데 그대로 해주면 되지. 뭐 동글뱅이 숫자만 많이 넣어주면 되죠. 그렇죠? 그리고 제목은 어떻게 한다? 차트 제목 넣어줘야 되고 가전제품 수출 하나 제목 쓰고 제목은 홈탭에서 있다 그랬죠. 글꼴은요. 그래서 공서체 16 굵고 기울이고 수출총액 빨간 거에다 여기 한번 보세요. 수출총액 빨간 거를 선택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3D TV 값만 선택하래요.
다시 클릭하고 그다음에 레이블 추가 누르고 레이블 클릭 다시 클릭 컨트롤 바. 이때 항목 이름도 누르래요? 계열 이름도 누르래요? 뭐 누르래요? 항목 이름도 집어넣어야죠? 값만 넣는 게 아니라. 다시 보세요. 이게 처음에 클릭하고 나서 오른쪽 눌러서 레이블 추가하면 다 들어가잖아요. 그 레이블 추가를 하면 안 되고 실행 취소하면 되니까 다시 클릭하고 3D TV만 다시 클릭해가지고 레이블 추가 누르면 3D 것만 들어가잖아요. 이때 얘를 꾸며야 되니까 이제는 레이블 선택을 해줘야 되고 이때 클릭하는 순간 얘만 선택된 게 아니라 나머지 다 선택한 거예요. 안 보이지만. 그리고 다시 한번 클릭해서 컨트롤 1번. 아니면 이 레이블을 쭉 클릭한 지금 서식이 열려있는 상태에서는 열어놓고 나서 레이블을 클릭하고 여기서 값 그러면 다 나오니까 안 돼요. 다시 클릭 얘만 레이블을 다시 추가해 놓고 클릭하고 다시 클릭해야만이 여기 딱 자기 값이 나와요. 그리고 항목 이름이 필요한 건지 문제지서 써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 무작정 그냥 오케바리 하고 다 클릭하면 다 쏟아지니까 더 힘들어지지. 그리고 범례는 아래에다 놓고 차트 영역은 테두리를 둥글게 하고 너비는 얼마? 3포인트 두툼하게 해서 둥글게 만들라는데 범례는 아래로 내려놓고 그렇죠. 그러니까는 차트 영역이면 차트 영역 클릭해서 테두리를 두께를 얼마로 하고 둥글게 하는 건지 아닌 건지 범례를 클릭하고 범례가 오른쪽에 있는 놈을 아래쪽으로 내린다든지 이런 것들. 저 위에서도 가능하다 그랬어요. 범례를 여기에서 오른쪽에다 놨던 거를 여기 가서 아래로 내려라 이렇게 내려가도 되고. 근데 어떨 때는 이 서식 대화 상자가 편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위에서 선택하는 게 가능한 것도 있고 약간 달라요. 그러니까 항상 비교해가면서 연습을 하셔야 돼요.